만성 두드러기를 치유한 과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전에 올렸지만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올립니다. 두드러기, 아토피, 가려움증, 피부염 등 피부에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두드러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다수는 치유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토피는 많이 겪고 있다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워낙 아토피가 악명이 높은 탓이기도 합니다. 최악의 고통을 나눈다면 최고봉에 있는 것이 가려움증이라고 합니다. 꼭 명심을 하십시오. 저는 비트코인과 설명을 곁들이면 적절한 비유가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비트코인 초기에 몇십 개를 주고 피자를 구입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실천을 하시는 분들의 2, 3년 후와 그냥 영상 보고 지나가시는 분들의 2, 3년 후는 비트코인의 오늘 현재 상황과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인간은 누구나 절대적으로 이기적인 동물이라 합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본인이 이루어 놓은 모든 부와 명예, 가족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지만 지금 당장의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미련함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을 바쳐서 쌓은 부귀와 명예를 지키고 가족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내 병을 내가 고친다는 생각으로 질병을 극복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습니다.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고통을 수반하더라도 정확한 방법에 시간 투자를 해야 합니다. 99%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이 항상 쉽고 편안한 것만 찾으면서 소중한 1분 1초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삶이란 타인이 전하는 지혜를 배우고 발전시키는 깨달음의 진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배운 것을 내일의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임무에 충실할 때 스티브 잡스님이 바라는 인류의 건강한 삶에 대한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도리이자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줘도 실천을 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럼 1000명 중에 1명에 내가 해당된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영상을 따라해 보십시오. 유튜브를 보고 느낌이 좋아서 실천해 봤더니 두드러기가 나았다, 아토피가 나았다는 댓글이 이 영상에 반드시 올라올 겁니다. 나머지 99명은 댓글을 보시고 실천을 하시면 됩니다. 세상에 불치병은 없습니다. 고치려고 노력을 안 하는 사람들의 비겁한 변명이 만든 질병이 불치병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지금 바로 깨우치는 사람이 100명 중에 1명, 0.1%가 있고 10년 뒤에 알게 되는 사람이 100명 중에 1명, 1%가 있고 죽음을 앞두고서 실천을 하지 않는 사람이 나머지 99% 전부입니다. 두드러기는 피부에 붉은 반점이 부어오르면서 나타나는 흔한 피부 질환이랍니다. 제 경험은 크기가 다양하게 콩알만한 크기에서부터 손바닥 크기까지 다양했습니다. 가려움증을 동반하며 갑자기 발생했다가 몇 시간 안에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샤워를 하고 나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나타났다가 가라앉았습니다. 낮에는 허리띠 근처, 덩어리, 팔뚝, 종아리, 허벅지 일부 위치에 가려움증을 동반했습니다. 이게 조금 피곤하게 하는 게 잠자리 들려고 할 때 가려우면서 부풀어 오를 때는 신경이 곤두서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럴 때는 술로 달렸습니다. 잠을 자야 하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출근을 해야 되는데 불면으로 밤을 샐 수 없으니 잠을 자기 위해서 술을 찾게 됩니다. 술이 없으면 아마도 견디기 힘든 시절이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면 참으면서 불면의 밤을 견딜 수도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달을 넘어서 2년 6개월을 그렇게 시달렸습니다. 두드러기가 6주가 넘어서면은
만성 두드러기 증상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두드러기가 6주가 넘어가는 증상은 원인을 구분하는 것도 어렵다고 합니다. 두드러기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원인을 알고 싶기보다는 놀라서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갔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면 온몸이 부풀어 오르는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급하게 피부과 병원을 방문해서 원인을 찾는 검사를 했습니다. 제가 생활하던 곳 근처에 6층짜리 건물 전체가 피부과로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피부과 병원이 너무 크다 보니 대기 인원이 항상 많은 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두 시간을 접수하고 대기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만만치 않게 피곤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혈액을 뽑아서 혈액 검사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미국으로 혈액을 보내서 한두 달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두드러기 원인을 알기 전까지는 약물을 복용하거나 하는 처방을 하기에는 이르고 결과가 나오면 치료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기다렸습니다. 1개월 정도 넘게 걸려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벌꿀 알레르기, 꽃가루 알레르기 등 몇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두드러기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치료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된 것입니다. 원인을 알았으니 치료를 하고 빨리 정상을 가라앉히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두드러기를 경험하셨거나 겪고 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극한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런데 담당 의사 선생님이 약물 복용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두드러기 치료는 원인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항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 등의 약물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의 의견은 어차피 약물을 복용해도 약을 끊으면 재발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물을 복용하지 말고 있는 듯 없는 듯한 생활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약을 먹으면서 얻는 것도 있지만 잃는 것도 많이 있다고 하시면서 본인은 약을 권하지 못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환자가 약 처방을 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는 있지만 의사 선생님 본인은 약 처방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치료나 완치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꾸준히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내 몸에 나타나지만 집착하지 말고 무덤덤하게 사는 게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명확한 치료 방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긴 방송에 나오시는 피부과 의사분이 본인도 두드러기가 있지만 그냥 무덤덤하게 지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담당 의사분이 진정한 의료인이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뒤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조언은 생활습관 개선해 보시라고 하셨습니다. 두드러기 증상을 완화하고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활습관 개선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피하라는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벌꿀, 알레르기, 꽃가루, 진먼지 진드기 등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들의 접촉을 피하라는 것이죠. 추가로 식생활도 개선을 하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것은 모든 건강한 생활 지침의 일반적인 것이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한국인으로서 지키기 힘든 내용들입니다. 내용들을 보면 자극적인 음식, 스트레스, 음주, 커피, 차 등을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등입니다. 위 내용을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심각한 시한부 질병, 당뇨, 고혈압 등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든 건강한 일반인이든 누구나 생활 습관적으로 똑같이 매뉴얼화로 적용되는 것들입니다. 저기에 보면은 자극적인 음식은 제가 매운 음식을 즐기지는 않았지만 자주 먹었던 매운 닭발, 매운 족발, 찜갈비, 매운탕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직장생활을 하는 직장인이 스트레스 없는 직업이 있겠습니까? 스트레스의 정도도 중상 이상의 레벨급 생활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음주는 1년 365일을 마다하고 음주를 했습니다. 당장
두드러기 가려움증으로 잠을 못 자니까 잠을 자기 위해서라도 술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니까 지킬 수 없는 항목입니다. 커피, 차 등은 사무실에 출근하면 커피나 차 음료를 마시지 않고 업무를 보기가 힘드니까 낮잠이나 식곤증을 뿌리치기 위해서라도 마시는 게 커피와 차 음료입니다. 이때 제가 커피는 의식적으로 멀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카페인은 많이 섭취하면 두드러기로 잠을 못 자는데 한 가지라도 지켜보자는 마음에 카페인 영양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커피는 1년에 한두 잔을 안 마시는 생활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지금 생각해도 참 잘한 것이 있습니다. 두드러기는 끓지 말라고 합니다. 모든 피부 질환은 다 해당될 겁니다. 가렵다고 끓으면 피부 질환으로 급속히 진행이 되면서 두드러기를 악화시키고 회생불능인 상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가려움증이 나타나지만 꺾는 것, 이것만큼은 제가 안 했습니다. 두드러기가 피부에 붉은 반점이나 부풀어 오른 발진이 가려움증을 동반하는데 긁어야 한다는 생각을 무던히도 참으면서 끓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만 극한으로 참았던 것 같습니다. 끓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생기고 정상을 악화시키고 아름답지 않은 흉터가 생긴다는 것을 봐왔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입니다. 가려움증이 있을 때 제가 유일하게 한 것이 살짝 누르거나 톡톡 두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꺾는 순간 끝이라는 생각을 했기에 그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두드러기는 끓으면 정상 악화와 흉터 발생 위험이 높아 수십 번 끓기 전에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한번 끓으면 끝나지 않는다는 걸 먼저 떠올리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손은 가는데 생각을 하면 도저히 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끓는 것 대신 제가 한 것 중에 하나가 보습이 중요하다고 해서 샤워만 하고 나면 보습제를 발랐습니다. 보습제로 진정이 안 되니까 오일을 사다 바르고 오일도 몇 통을 발랐는지 모릅니다. 오일을 손에 흠뻑 묻혀서 온몸에 바르는 것이죠. 제 경험적으로 저한테는 별로 효과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지 말라는 거는 다 한 것 같습니다. 뜨거운 사우나도 갔었고 스쿼트도 1000개씩 했었고 스쿼트 1000개를 하면 시간이 50분에서 55분 정도 걸렸습니다. 땀이 비오듯 흘렸습니다. 바닥에 수건을 깔아놓으면 흘린 땀으로 수건이 흥건하게 젖었습니다. 제가 겪은 피부 묘기증은 샤워를 하고 나면 계절과 시간에 상관없이 온몸이 벌겋게 부풀어 오르는 증상입니다. 피부를 보면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러는지, 치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처 방법이 없으니 미치고 팔딱 뛴다는 표현이 있죠. 정상이 어느 정도였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년 3개월 전쯤입니다. 두드러기가 나타난 시기가 2018년 6월에서 8월경으로 유추됩니다. 욕실에서 샤워만 하고 나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부위는 발목에서 목 밑까지 머리와 발을 제외하고는 온몸이 부풀어 오르는 증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꼭 샤워하고 나오면 계절을 안 가리고 겨울이든 여름이든 1년 365일 계속 증상이 발생되었습니다. 크기는 제각각인데 손바닥만한 것부터 콩알만한 크기까지 모양도 크기도 다양하게 부풀어 오릅니다. 몸의 앞뒤 구분 없이 몸 전체가 부풀어 올라 모르는 사람이 보면 오해하기 쉬울 정도로 흉측할 정도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지 겨울에 샤워를 하고 나오면 추우니까 옷을 입어야 하는데 옷을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따갑고 부풀어 오른 부위에 열이 나서 물기를 닦아내고 바로 옷을 못 입는 것입니다. 여름에는 여름대로 날도 더운데 몸에 열까지 나니까 당장 열을 식혀야 합니다. 회사 출근을 해야 되는데 바로 옷을 못 입으니까 어떤 상황일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런 저를 보고 사람들이 술을 끊으라, 간이 안 좋아서 그런 것이라며 나름 억척을 많이 하면서 걱정스러운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억울한 게 술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술을 끊으라 하니 답답했습니다. 술하고 상관없는 게 혹시나 해서 술을 몇 달 동안 금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주와 상관없이 두드러기 발진은 계속되었습니다. 당하는 당사자는 진짜 힘들었던 게 피부가 조그맣게 부풀어도 간지럽고 손이 자꾸 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온몸이 그러니까 손으로 꺾을 수도 없고 그냥 손등으로 꾹꾹 누르는 정도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실에 근무 중에 온몸이 건질건질한데 등짝이 간지럽다가 허벅지가 간지럽고 그러다가 허리 있는 곳이 간지럽고 팔뚝이 간지럽고 이게 하루 종일 이어집니다. 낮에 그렇게 하면 밤이면 좀 참아주든지 밤에는 더 심하죠. 낮에는 업무 중에 집중한다고 가려움증에 신경이 덜 집중되는데 밤에는 조용하니까 온 신경이 거기에 몰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잠자리에 누우면 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밤낮 없이 계절 안 가리고 나타나는 증상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계속 살 수 있겠나 하는 엉뚱한 생각까지 온갖 상상을 다 떠올리게 합니다. 평생을 가려움증을 견디고 살 수 있을까? 순간순간이 너무 힘드니까 생각하지 말아야 할 방법을 어쩔 수 없이 떠올리게 됩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인내심의 끝을 시험하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통을 겪고 계실 건데 이거는 통증이 아니고 고통입니다. 차라리 통증이면 견딘다고 하지만 그 시절을 어떻게 견뎠는지 아찔할 뿐입니다. 만약에 제가 잠깐만 이성의 끈을 놓았었다면 온몸이 상처투성이로 변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피곤하게 지내던 시기에 제가 자연정열요법을 우연찮게 실행하던 중에 완전히 사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방법인가? 제가 앞전 영상에 머리 건망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천했던 것이 있습니다. 치매 예방 1편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첫 번째 영상입니다. 머리의 건망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염증 즉 어혈을 뽑아내는 작업을 2달 보름 동안 했습니다. 그 후에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장장 2년 6개월을 괴롭히던 증상이 깜짝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년 정도가 지났지만 증상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구 말 맞다나 귀신 고칼 노릇입니다. 누가 이걸 믿겠습니까? 유일한 기록은 병원에 상담받았던 기록이 남아있겠죠. 너무너무 신기해서 지금도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제 몸에 언제 그런 게 있었냐는 듯이 사라지고 없으니까요. 이렇게 드라마틱한 상황을 보여줬다가 사라지는 마술을 본 것 같다는 사실에 지금도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리는 시절이 저에게 왔다 갔습니다. 피부 묘기증으로 비법을 찾아서 유튜버를 검색하는 분이 계실 건데 이 영상 보시고 해결하셔서 지긋지긋한 질병을 떨쳐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경험을 보태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머리에 건망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두드러기 즉 알레르기 피부 기묘증이 사라질 수 있는가? 자연정열요법은 몸속의 염증을 몸 밖으로 뽑아내서 질병의 원인이 된 근본 뿌리를 제거한 민간의 자연의학입니다. 건망증의 원인이 되는 머릿속의 염증으로 된 어혈을 제거해주는 방법입니다. 어혈을 혈전 덩어리라고 합니다. 머릿속에 염증이 발생해서 염증이 내 혈관을 공격하고 내 신경을 공격해서 두드러기가 발생하는 유발물질의 역할에 알레르기가 기름을 부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염증이 내 신경을 공격해서 공격받은 내 신경의 통증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과 연합되어 묘기증 즉 두드러기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게 해석하게 되는 것이 머리와 손발을 빼놓고 온몸 속에 숨은 곳에 발현되고 사라졌다가 반복을 지속했습니다. 기간이 2년 6개월이고 개별 날짜로 912일입니다. 아침 저녁 하루에 2번씩 총 1824회의 숫자가 됩니다. 1, 2, 3날을 1824번을 세는 것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샤워를 하고 나면 전신에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을 하면 내 신경의 전달로
전신신경의 자극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머리의 뇌신경이 염증의 공격으로부터 두드러기가 발생하는 질병의 원인인 씨앗이 만들어졌는데 기름을 부은 알레르기 물질과 결합 현상이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즉, 뇌신경의 염증의 공격으로 반응하는 통증이 전신의 신경으로 전달이 되고 알레르기 물질과 연합해서 나타난 증상이다. 자연정일법으로 두드러기가 건망증을 유발하는, 즉 뇌신경을 공격하던 염증을 머리 밖으로 뽑아내면서 뇌신경의 발작이 사라지면서 두드러기 증상도 없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으로 뇌질환은 머리에서 발생된 만성화된 염증, 즉 혈관성 만성염증을 몸 밖으로 제거만 해주면 된다는 게 뇌혈관 질환을 바라보는 저의 판단입니다. 아토피는 혈액이 오염되었다고 합니다. 혈액의 오염이란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전신의 혈액순환을 하면서 신장으로 돌아오는데, 신장에 들어온 혈액의 물질은 에너지 대사 과정에서 최종 에너지 대사 기관인 세포에서 노폐물을 발생시킵니다. 세포에서 발생한 노폐물은 모세혈관으로 흡수되어 신장을 거쳐서 심장으로 보내게 됩니다. 물론 세포에서 발생한 노폐물의 일부는 림프관을 통해서 배출이 된다고 합니다. 신장에서 걸러지는 노폐물은 소변으로 배출되는 물질이라고 하겠습니다.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수행하다가 기능이 떨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토피 증상입니다. 아토피는 혈액이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해서 맑지 못한 혈액이 혈관에 정체하면서 염증으로 진화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토피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자연정일학회의 자연정일요법에서는 신장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방법으로 신장 부위의, 즉 작은 혈관 덩어리로 뭉쳐진 신장의 모세혈관들이 염증으로 된 혈전, 어혈로 막혀서 신장의 여가 기능이 작동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신장의 여가 기능, 즉 사구체 여가율을 높이는 신장 기능 향상을 시켜야 합니다. 쉽게 표현해서 신장의 기능을 되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장 혈관을 막고 있는 만성 염증으로 된 어혈을 몸 밖으로 뽑아내주면 신장의 기능이 정상화된다고 합니다. 신장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살아난 신장이 혈액의 독소를 여가시키는 기능을 유지하면 아토피 증상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추후에 아토피에 대해서 별도의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정일요법에서 두드러기와 아토피에 대한 대응 방법은 구분이 됩니다. 아토피는 신장 기능을 향상시키면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겪은 만성 두드러기에 대한 개인적인 결론은 뇌신경을 공격하는 머릿속의 혈관에 있는 만성염증, 다른 말로 혈전, 즉 어혈을 제거해주면 저와 같이 두드러기를 치유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판단은 여러분들도 자연정일요법 책자를 구입하셔서 넉넉하게 서너 시간 정도만 학습을 하시면 개개인이 다 실행할 수 있습니다. 영상 서두에 드린 말씀이지만 저는 비트코인과 설명을 곁들이면 적절한 비유가 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자연정일요법을 학습하시고 실천하셔서 반드시 저와 같이 두드러기를 치유하시길 바라면서 이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 불치병은 없습니다. 고치려고 노력을 안 하는 사람들의 비겁한 변명이 만든 질병이 불치병입니다. 불치병이라는 말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공포 마케팅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천명의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지금 바로 깨우치는 사람이 1000명 중에 1명, 0.1%가 있고 10년 뒤에 알게 되는 사람이 100명 중에 1명, 1%가 있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나머지 99% 전부입니다. 두드러기, 아토피 반드시 치유된다. 여러분도 됩니다. 파이팅! 구독, 좋아요, 두드러기, 아토피 치유된다는 생각으로 막 눌러주십시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